제가 그 MTN 머니투데이 방송이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은 PD가 뭐 미디어에서는 또 그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얼마씩 수주해서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거든요. 거기서 맞게끔 그렇게 해드린 거고 뭐 신문사나 방송사도 다 마찬가지니까 수강생들이 리스폰스가 없었다. 그럼 저는 강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도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다 하더라도 6개월, 1년, 2년 하다가도 성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디벨롭이 돼야지 그게 자기한테 맞는 일인데 내가 통닭집을 하든 뭘 하든 1년이고 2년이고 했는데 이게 성적으로 증가가 안 됐다. 그럼 그거는 나한테 안 맞는 일이에요. 하면 안 돼. 딴 거 찾아야 돼요. 아, 부동산 업이라도? 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투입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아웃컴이 안 나오면. 그렇죠. 그건 자기한테 조금 안 맞는. 안 맞다. 한우물 팔아. 그건 옛날 말이라는 거죠.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는 거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그냥 시간당 임금에 함몰돼 있더라. 내 삶이. 인생 내 갈아먹고 있었네. 싱가포르, 영국, 해외 주점 근무하면서 거의 800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한 달에 40만원 쓰고 다 저축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그 대중들은 아니 운 좋았네. 왜? 대중들은 그런 재화적 가치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려고 하거든요. 왜? 그게 자극적이니까. 그래야지 어그로를 끌고 신문기사를 보고 그 재화적 가치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무대 위에서 접시를 화려하게 돌려도 무대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접시 몇천 개를 깨먹었다고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관심도 없고 부동산에 관심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생계형 강사들이 수강생한테 수강료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이 하는 사람들. 저는 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커미션 받고 소개비 받고 저는 강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로 버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수강생한테 항상 하는 말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강의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강의업을 하고 생계형 강사들이 열등하고 내가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라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강의업은 학원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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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업이 저는 투자자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개발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개발하고 투자가 본업이고 주업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탁상 공론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실제 현장은 모르고 자 스스로 먹이를 찾아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낚싯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강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생계형 강사들은 뭐 찍어주기를 왜? 대중들은 그런 걸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귀찮아하거든. 뭐 사면 됩니까? 찍어주고 커미션 받고 소개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가이드를 좀 그렇죠. 스스로 모티베이션 스스로 동기부여주고 투자에 대한 철학이고 강의에 대한 철학이고 투자라는 건 결국은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백날 해가지고 그 뭐 앉아가지고 보통 석사 출신 박사 출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동산 공부 이론으로 많이.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들 남의 집 전세 살아요. 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간이 작아가지고 새가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투자를 못. 그러니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수강생들 받아가지고 월급쟁이죠 그것도. 저는 월급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20배, 30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은 250권 넘게 읽었습니다, 이때까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인문, 사회, 심리, 철학, 세계사, 한국사 모든 분야가 다 전체적으로 이 판을 그래야 이 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큰 판을. 그래서 제가 연간 쓰는 책값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책만 읽거든요. 제가 쓴 책도 있어요. 뭐 전자책이긴 한데 인터넷으로 팔고 있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독서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강조하고 잔소리죠. 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대중들은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듣고 싶어 하는 부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제 나름대로의 투자에 대한 철학과 신념, 소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마인드셋 훈련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의 사고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부자의 행동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고가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황폐해진 땅에 나무 심고 파 심어도 열매가 안 맺는단 말이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남 밑에서 일하는 종의 사고방식으로 무슨 투자를. 그러니까 백날 기술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쵸, 이게 고정관념 그런 게 많아서 잘 안 바뀌죠. 고정관념이라고 하기보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내용들.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을 가야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다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그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야 돼. 근데 그게 안 깨져요. 그게 안 깨져요. 그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것도 이제 틀 깨야 되나 말씀하셨는데 그 틀 깬다는 건 결국에는 기존의 걸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혁신은 새로운 시대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과거와의 작배에서. 과거의 절단. 과거와의 작배를 해야 된다. 과거의 절단. 과거와의 작배를 못하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지나온 내 시간과 과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투자와 사업은 빠른 나이에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시작해야 돼. 과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던져버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만큼 시간 투입을 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돼요. 그렇죠. 그 대신에 또 빨리 하면은. 약간의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노하우도. 그렇죠.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회가 계속 늦어지고 어떤 조직에서 겁도 나고. 겁도 나고 조직에서 받아먹는 월급에 중독돼서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자생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생력을. 직장 다니다가 나오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혼자서. 그렇죠. 기껏 나와서 통닭집 차리고 코인 세탁소 차리고 말아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경험도 없는데다가 그렇죠. 지식도 없고 근데 돈으로만 투자하니까.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게 배가 씌어진 이유는 아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의 파도를 타야 된다. 결국은 혼자 나가서 항해를 해야 돼. 분명히 그 윗세계가 있거든요.